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은 농막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농막에도 있을 게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설들이 농막에 설치가 가능한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정보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은 농막에 그럼 어떤 시설들을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최근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시골 주택 한 채 갖기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시골 주택을 보유할 경우도 다주택자로 되어서 세금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아무튼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농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 그럼 농막에 어떤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막 설치 기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막은 거주 용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농막은 단순히 농사를 지을 때 잠시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즉 주말에 와서 하룻밤 묵고 가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르지만 휴식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입니다. 전기는 가장 중요한데요. 전기가 없다면 정말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 필증을 받게 되면 이로써 전기를 한전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전기 공사 면허가 있는 전기 공사 업체를 통해서 전기 신청 업무까지 포함하여 전기 사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기 사용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반 시설 준비 사항에서 보다 상세하게 그 설치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냉난방 시설입니다. 위에서 전기를 신청하고 주변에 전봇대로부터 계량기를 설치하고 전기를 연결하게 되면 농막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냉방은 에어컨을 설치하면 되고 난방은 전기 패널 등을 미리 컨테이너 제작 시에 요청하시면 그리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의 설치 위치는 보통 농사를 짓기 위해서 넓은 들판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뜨겁습니다. 냉방기는 여름에 필수라고 생각되는데요. 요즘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데 냉방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필요한 시설은 상수도입니다. 상수도는 시, 군, 구청의 수도과를 방문해서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과 함께 상수도 급수 공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수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수도는 모든 지역에 다 설치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상수도 인입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아마 신청을 하시면 그 주변에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상수도가 인입이 불가능하다면 지하수 개발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농막에 있어서도 이 물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농사용도 여러 가지 생활용도로서도 물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꼭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경험상 대부분의 농막 설치 위치는 상수도 인입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공사가 거의 필수적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오른쪽 위에 지금 나오는 링크를 따라가셔서 지하수 관련된 영상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지하수의 경우도 전기가 꼭 필요하니 지하수 개발 전에 먼저 전기 설치가 되어 있어야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정화조입니다. 이전에는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막의 휴식 용도에 있어서도 화장실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농막에도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설치한 화성시도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많이 허용해 주는 편입니다. 되도록이면 해당 지역의 정화조 설치 업체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업체가 정화조 신고 및 준공 필증 서류 등까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신고를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역 정화조 업체를 수배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시설들이 농막에 설치 가능한지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농막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 중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데크입니다. 데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치하기 전에 지자체 담당자에게 꼭 그 가능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특히 건축법이 아닌 농지법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은 이후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불법 건축물로 판정이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애써 만들어 놓은 데크를 철거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농막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 농막을 준비하실 때 어떤 시설들을 농막에 설치할 수 있을지 막연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시설들을 초기에 검토해 보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것인지, 차양막은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바닥에는 데크가 안 될 경우 바닥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저희 weekendhome.com 주말에 가는 집 홈페이지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여러 가지로 답변 성실하게 잘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 저희 홈페이지도 한번 놀러와 주시고요. 저희 영상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정보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까 저희 채널도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